자, 먼저 건강한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우리 시군구에, 우리나라에는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게 처음 생겼을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뭐지? 막 이랬었는데, 건강한 가정을 위한 지원을 하는 거구나. 이제는 이해가 가요. 자, 근데 이런 건강가정이라는 게 언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냐면, 1960년대에 이르러서 가족 문제의 원인이나 병리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그 가족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뒤에 그 가족 상담과 치료 역사 부분에서 다시 또 배우겠지만 50년대에 주로 이 가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정신분열증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 환자의 이 증상이 이게 혼자만의 일이 아니구나. 가족 관계 내에서 이게 발생할 수 있구나. 또 가족 관계에 어떤 병리적인 어떤 그런 소통 체계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막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족의 어떤 역기능, 병리적인 문제, 여기는 병들어 막 이렇게만 보다 보니 자꾸 가족의 이상한 특징들만 들춰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가족만 대상이 되어야 되나? 아니지. 그러면 어떤 이 문제가 있는 가족이 정말 가야 될 지향점은 어디인가?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또 뭐지? 어떤 가족이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지? 이거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올슨과 드프레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든 가족은 잠재적인 성장 영역을 가지고 있고 또 가족의 건강성은 가족의 구조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가족의 유형만으로 이들이 한부모 가족인지 이혼 가족인지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그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의 건강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한다라고 봤어요. 이러한 관점은 가족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 지점을 여기 똑같이 가는데 이건 병리적인 가족을 막 연구하면서 가는 거나 혹은 긍정적인 측면을 이쪽을 더 강화하면서 가는 거나 결국 같은 곳에 도달한다면 부정적인 문제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뭔가 조금 더 건강한 상태로 도달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올슨과 스티넷이라는 사람이 또 건강 가정에 대해서 일이 정리를 하면서 또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건강 가정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개개인의 심리적인 안녕에 기여하는 가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상호작용 자체가 서로한테 득이 되는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가족은 또 외적인 구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상호 간의 내적 과정에 중점을 두어서 외부 자극이나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해가는 가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어떤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다져가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하는 그런 어떤 체제로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가족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지지적이고 유대감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측면들을 강조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조금 이렇게 엇나가는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비단 가족관계 내에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막 되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말을 거짓이 아니라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훨씬 더 친밀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